공감 한국사. 한국의 역사적인 보물. Empathy Korean History. Historical Treasure of Korea. 광개토 대왕비 탁봉 비문 연구를 위한 또 하나의 사료. 광개토 대왕비는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인 제안주반에 세워져 있습니다. 비는 높이 6.39m, 폭 1.35m 2m로 채석하고 난 몸돌을 적당히 여기저기 다듬었을 봄 네모 반듯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글자를 새긴 비면조차 판판하게 다듬지 않았습니다. 비의 서면에 모두 글자를 새겼는데 각 면에는 비문이 들어갈 윤곽을 긋고 그 안에 다시 세로로 길게 선을 그어 각 행을 구분하였습니다. 사면에 걸쳐 1775자가 새겨져 있는데 당시 동아시아 국제 정세와 고구려의 위치를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의 현재 상태는 원래 모습 그대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건립된 지 천수백 년이 지나면서 자연 마모된 것에 더하여 19세기 말 재발견된 뒤 표면에 가득 낀 이끼를 제거하기 위해 불을 질렀기 때문에 비면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후 비면에 석회를 바른 데다가 탁본을 거듭하며 훼손이 계속되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비면에 대한 화학적 보존 처리는 비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때문에 현재는 비면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본래의 글자자 획을 알아보기 힘든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들은 비문의 본래 글자 원자 추구를 위한 자료로서 일찍이 탁본에 주목하였습니다. 비가 재발견된 뒤 50여 년간 집중적으로 생산된 초기 탁본은 비문 연구를 위한 또 하나의 사료가 되었습니다. 특히 탁본을 뜬 채척 시기를 알 수 있는 경우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탁본은 탁본을 뜬 시기를 특정할 수 있어 광개토 대왕비 탁본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 중 하나입니다. 광개토 대왕비 탁본의 종류. 비문 연구에 이용하는 초기 탁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먼저 비문에 종이를 대고 글자 둘레에 선을 그린 다음 그 여백을 진한 먹으로 메워서 탁본처럼 보이게 만든 묵본 쌍구가 묵본, 묵수걱 전본으로 원 비면에서 직접 두드려뜨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밀히 말하면 탁본이 아닙니다. 제작 과정에서 비문의 원 글자를 잘못 판독하여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높지만 제작 당시 비문의 글자를 어떻게 인식하였는가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880년 청에 파견된 일본 육군 스파이 사카와 카게아키 중위가 일본으로 가져간 것이 바로 이러한 묵본입니다. 이후 일본 육군 참모본부에서 5년간 비밀 연구 끝에 1888년 그 결과를 세상에 공표하면서 광개토 대왕비문 연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 주된 관심은 16년조를 중심으로 한 고대 한일 관계사의 측면이었고 광개토 대왕비는 이른바 인나일본 부서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로 강조되었습니다. 다음은 비면이 석회 등으로 훼손되기 이전에 비면에 종이를 대고 직접 두드려 따낸 원석 탁본으로 현재까지 10여 분 남짓 확인되었습니다. 비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자료이지만 오랜 세월 동안의 마모, 재발견 후 이끼 제거를 위한 방화 등으로 글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흐려져 글자를 읽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비문의 원래 글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석회 탁본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비면에 석회를 발라 글자를 보수한 뒤 뜬 석회 탁본으로 현재 남아있는 광개토 대왕비 초기 탁본의 대부분이 바로 석회 탁본입니다. 석회를 발라자 획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비문의 글자를 잘못 판독하거나 조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의한 비문 변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석회를 칠하면서 초기 석회 탁본에는 비문에서 행을 구분하던 세로선 종선이 사라졌지만 거듭된 탁본으로 석회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1930년대 석회 탁본 등에서는 비면 위 세로선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광개토 대왕비 탁본은 비의 크기와 상태 등으로 인해 전문 탁공이 아니면 탁본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각각의 탁본에는 탁공마다의 독특한 제작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비는 그 크기 때문에 각면마다 수십 매의 작은 종이 소척지를 이어붙여 탁본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종이의 크기 및 이어붙이는 방법 등이 탁공마다 달랐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수법에 의한 탁본들을 분류하여 묻고 이를 시기가 명확한 탁본들과 비교하여 탁본을 뜬 연대를 추출해낼 수도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제작, 유포된 석회 탁본은 그 양만큼 다종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식배라고 분류하는 것은 비문 연구의 중요한 작업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장 탁본의 제작년대 본 탁본은 조선 총독부박물관이 1918년 11월 5일에 육하와역의 10엔에 구입한 것으로 적어도 탁본이 만들어진 연도는 1918년 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쓰리면 일행 전체가 탁본되지는 않았지만 두 글자가 명확히 확인되며 특히 쓰리면 일행 41번째 자를 별도의 작은 종이 소착지에 탁본한 것으로 보아 탁본을 뜰 당시에 쓰리면 일행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13년 세키노 다사시 일행이 광개토 대왕비를 현지 조사할 때 그동안 석회탁본에서 거의 탁출되지 않았던 쓰리면 일행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이 탁본은 1913년 이후에 만들어진 탁본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광개토 대왕릉비 탁본은 1913년 1918년 사이에 뜬 것으로 소탁지의 기본 크기가 종래 확인된 석회탁본과는 다르며 공백이 없이 비면 전면에 골고루 먹을 친 창목 방식 등 종래 확인된 석회탁본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광개토 대왕비 본래 글자 원자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초기 원석탁본과 다종 다양한 석회탁본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각 탁본들의 특징을 추출하여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석회탁본은 다른 탁본과의 식별 기준이 되어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